기출 유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아래쪽에 새 시트로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새 시트 3개를 만들어 주시고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거 영어로 입력되어 있네요.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 다시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입력합니다.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그 다음 열머리 A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를 1로 하시고 확인 버튼. 가로와 세로의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춥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1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시면서 잠깐 저는 화면을 확대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에 B4부터 시작하셔서 제14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정하고 데이터 입력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서 B5부터 제12 영역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하나씩 실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하시면서요. G4셀에 모집 인원 단위명을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모집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전 한 번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단위원을 한 셀에 2줄로 표시하겠습니다. Alt 엔터 누르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H4셀을 선택하고요. 신청 인원에서 단위명 앞에서 Alt 엔터 누르셔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하신 데이터가 내용이 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열 너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가로와 세로의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정렬 상태인데요. 일단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에 대해서 오른쪽 맞춤 하실 거고요. 셀 병합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12부터 D12까지 선택, B13부터 D1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 F13부터 F14, 그 다음에 G13부터 I1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X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대각선 모양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분명히 굵게 처리를 했는데 표시가 화면상에서 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굵게 처리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 맞춤 하셨고 데이터 입력하셨고 이제 위쪽에 제목을 넣으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을 위치가 좀 좁아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선택하시고 행 높이를 한 25 정도 설정할까요? 4행을 선택하고 행 높이를 30 정도 할게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값 넣으시면 돼요. 5부터 14행을 선택하시고 행 높이를 한 22 정도로 행 높이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에 가셔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 모양을 하살표 오각형 블록 하살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위치를 B1부터 G3 영역까지 드래그를 하십니다. 네, 그 다음 도형을 그리고 나서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입력하신 제목에 경계 라인을 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바깥쪽 첫 번째 있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글꼴은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하시고요. 굴림. 그 다음 크기는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24. 그 다음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글자가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셔서 글자를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인데 되게 크게 보여서 제 화면에 이제 확대가 되어 있어서 160% 확대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숫자 데이터 대해서 우리 이제 전체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하셨고요. 숫자 데이터는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맞춤과 그 다음에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십니다. 다음은 제목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정렬에 대한 서식까지 작성하셨고요. 결제란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제란은 우리 오른쪽에 L16부터 57까지 선택하시고 홈의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L16과 L17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텍스트 세로 쓰기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고요. 행 높이 조절이 살짝 필요합니다. 그다음 열 너비 M부터 5까지 좀 크게 하시고자 할 때는 너비 조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제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담당이라고 입력하시고 팀장이라고 입력하시고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음은 결제란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복사 우리는 H1 정도의 커서를 갖다 놓고 붙여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란 작성해 주시고 다음은 결제란의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위 정하셔서 삭제합니다. 열머리글을 범위 정해서 삭제. 다음은 B4부터 J4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와 I14를 선택하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H14를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 봉사명이 있는 C5부터 C12를 선택하고 확인.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가 조절되니까 결제란의 크기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셀 서식을 이용해서 F5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숫자 뒤에다가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 뒤에 사용자 지정에 시간이라고 붙이셔도 되고요. 아까 사용자 지정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작성된 상태에서 뒤에다가 시간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일반 선택하고 시간을 쓰셔도 되고 천 단위 구분기호나 숫자 서식이 적용된 상태에서 시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신청 인원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이름 정의하시다가 오타가 있거나 범위 지정을 잘못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의 이름 정의한 거를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값 계산이겠죠. I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모집 코드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를 월로 하고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숫자를 일로 해서 2025년의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I5셀에다가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id란 함수 사용하죠. MIT.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모집 코드에 가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랑 다섯 번째라면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4가 구해집니다. 이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2025년이라고 하니까 2025 입력하고 쉼표. 월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컨트롤 C. 맨 뒤에 가서 쉼표. 컨트롤 V 하셔서 여섯 번째라고요. 여섯 번째라고 6이라고 수정하시고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일련 번호가 바뀌어서 그냥 나중에 테두리를 다시 한번 서식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신청 인원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위자를 붙일 겁니다. 제5셀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점 R이라고 입력하시면 R로 시작한 함수를 찾을 수 있는데 랭크점 EQ란 함수를 찾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저희는 첫 번째 신청 인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H5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H5부터 H12 영역에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는데요. 저희는 위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위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순위 뒤에 위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서식을 다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기 월 1회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t-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B4부터 H12 영역에 가서 필드는 모집 인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저희는 활동 주기가 비정기 월 1회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져요. 이 값에 대해서 숫자 오른쪽 맞춤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이따 같이 할게요. 그 다음 봉사 장소와 복지관 전체 비율이라고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복지관 수 구하시고 전체 봉사자 수를 구한 후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일단 카운트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저희는 복지관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봉사 장소에 가서 복지관을 직접 쓰셔도 되고 복지관이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복지관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관이라고 쓰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숫자 4 복지관이 하나 둘 셋 네 곳이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그 다음 나누기 전체의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count a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전체의 개수를 구합니다. 봉사 장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 자릿수로 표시가 되는데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숫자니까 오른쪽 맞춤 표시 형식에 가셔서 백분율 스타일 클릭하시면 백분율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최저 신청 인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신청 인원의 데이터에 가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이제는 왼쪽에 있는 1199하고 오른쪽에 467을 선택하고 오른쪽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14셀을 선택하시고요. 봉사 시간입니다. 우리 H14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봉사 시간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커서를 J14에 갖다 놓으시고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H14에 있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B5부터 시작하셔서 H12 영역의 데이터들 중에서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봉사 시간이잖아요. 봉사 시간은 B5, 잠시만요. B5부터 선택하면 안 되죠. 봉사명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C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우리는 모집 코드가 아니라 봉사명이 첫 번째 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열부터 시작하셔서 시간은 범위 정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8이라고 구해지고요. 오른쪽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서 문제의 계산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B5부터 시작하셔서 J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하기에서 등호 입력하시고 신청 인원이 있는 H5셀을 클릭한 다음 F4, F4를 눌러서 H열에 있는 데이터가 1000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다 10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1000 이하에 해당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신청 인원이 1000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1작업에 작업하셨던 B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제2작업에 오셔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봉사 장소와 두 번째 모집 인원 D2와 G2를 선택하고 컨트롤 C, B13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봉사 장소가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거나 모집 인원이 크거나 같다 18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입력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은 B13부터 C15, 그다음 복사 위치는 문제에 나와 있는 B18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센터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요. 센터가 아닌 복지관이나 재활협회는 모집 인원에 갔을 때 180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를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전체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 표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보통이니까 중간에서 네 번째 보셨을 때요. 흰색 표 스타일 보통 4를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제3작업을 작업할 건데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제1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B4부터 H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저희는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봉사 장소를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봉사 시간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봉사명을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 신청 인원을 우리는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합계 신청 인원을 평균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평균 신청 인원 다음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명이라고 입력하셔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봉사 시간을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6부터 시작해서 65까지라고 값을 수정하시고요. 단위는
20씩인가요? 20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6부터 25, 26부터 45, 46부터 65로 그룹이 작성이 됩니다. 봉사 장소, 열 레이블에다가 봉사 장소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다가 봉사 시간이라고 수정하시고 다음 봉사 장소에서 C2셀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셔서 재활협회부터 복지관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옵션인데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상황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작성된 내용에 빈 셀에 표시된 별표가 홈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작업의 그래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1작업에 가셔서 아래쪽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센터와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실 건데요. 범례를 보셨을 때 신청 인원과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이 차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봉사 장소는 눈으로만 확인하시는 거고요. 봉사명을 가지고 차트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명부터 C4부터 시작하셔서 복지관이 있는 C4부터 C7까지 그 다음 봉사 시간이 있는 F4부터 F7 신청 인원이죠. 신청 인원이 있는 H4부터 H7 다시 복지관과 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C9부터 C11, 그 다음에 F9부터 F11, 그 다음에 H9부터 H11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차트에 저희는 2차원 세로 막대형의 문근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다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셔서 새 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제4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4작업의 시트명을 제3작업 뒤로 드래그 하셔서 배치를 바꿔주시고요. 레이아웃은 차트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를 선택하시고 스타일은 1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14번을 클릭합니다. 맨 마지막에 해당이 되네요. 스타일 14.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에 대해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 다시 12를 했네요. 11포인트 그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효과에 질감에 가셔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합니다. 안쪽에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채우기 가셔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가셔서 흰색 배경 1번 윤곽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은 홈에 가셔서 굴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굵게 그 다음에 크기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센터 및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봉사시간 계열을 막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면 선택하고 안 되시면 신청 인원 막대를 선택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혼합에 가시면 봉사시간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출력 형태 현재 표식을 꺾은 선형의 표식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을 클릭하시고 표식의 옵션을 선택하시고 기본 제공에서요. 마름모를 선택하신 다음 크기를 10이라고 입력합니다.
레이블 값은 가장 많이 높게 표시되어 있는 생활 지원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근데 레이블이 위치가 다르네요. 레이블은 오른쪽에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요.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주 눈금선 서식에 선에 가셔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색깔을 검정 첫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합니다. 축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Y축을 선택하시고 선을 검정색, 오른쪽에 보조 Y축도 색을 검정색,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검정색으로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 축에 있는 왼쪽에 눈금값 0부터 1800, 오른쪽은 0부터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네요. 선택하시고 축 옵션에 오셔서 기본 단위를 15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법내명입니다. 법내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시고 봉사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 봉사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시간 확인. 같은 방법으로 신청 인원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셔서 신청 인원 가로 열고 단위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데이터 원본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법내에 대한 작업을 하셨어요. 다음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거나 또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삽입에 가시면 설명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에 두 번째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시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 안쪽에다가 체다 입력하시고 봉사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채우기의 글자 텍스트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추십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셔서 글자가 도형 안에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내용의 차트와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